요비는 작중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싸움을 전혀 못하는 캐릭터였으며 일반인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약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쌈닭에게 수련을 받고 싸움 독학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무수히 많은 기술들을 익혔고 많은 실전 경험을 겪었고 결국 프로 선수를 상회하는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비는 박태준 유니버스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많이 성장한 캐릭터이며 단기간에 전투력을 크게 올린 인물입니다. 요비는 한두 가지 무술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무술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 발레, 베어크롤 등 일반적인 무술과는 거리가 멀지만 전투에서 도움이 되는 기술도 구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와 타격기를 가리지 않고 무술을 수련한 인물이기에 기술의 완성도와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요한이나 박형석처럼 무술을 카피한 것도 아니며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 터득한 무술이 대부분이기에 무술이나 기술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비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싸움을 본업으로 삼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과 싸우며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요비는 프로 격투기 선수, 씨름 천하장사, 중위대 출신 복서, 야쿠자, 범죄조직 두목, 일반적인 양아치, 범죄조직 살인 청부업자 등과 싸웠으며 각종 무술을 단련한 무도인들과도 싸우며 각종 무도인들의 무술을 파괴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요비는 처음에는 쌈닭의 정체도 모른 채 오직 쌈닭에 올려놓은 유튜브를 보면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쌈닭의 정체는 모르지만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였으며 쌈닭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건에게 쌈닭의 정체가 가을이의 아버지라는 것을 들은 이후에는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을 정식적으로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쌈닭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으며 가을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없었기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쌈닭은 결국 요빈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요빈에게 자신의 금지기술 3가지를 모두 전수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빈과 특훈을 하며 요빈에게 다시는 지지 않을 몸을 완성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요빈은 과거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던 학생이었습니다. 주로 빠꼬와 찍새가 요빈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찍새는 요빈의 집을 자신의 아지트처럼 쓰고 방과 후에도 요빈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찍새의 라면을 끓여서 찍새에게 가져가려다 콘센트를 밟고 넘어졌고 찍새는 눈앞에서 30만원 미션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찍새는 요빈을 폭행하며 패드립을 쳤고 이성의 끈이 끊어진 요빈은 찍새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의 허술한 싸움은 유튜브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었고 그날 이후 요빈과 찍새는 슈퍼스타가 됩니다. 요빈은 빠꼬를 저격하여 빠꼬를 나락으로 빠뜨렸고 분노한 빠꼬는 보미의 앞에서 요빈에게 굴욕을 줍니다. 그리고 요빈은 죽을 각오로 자신을 단련하였고 한 달 동안 극한의 수련을 한 뒤 학교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복귀 방송으로 빠꼬와 싸우게 됩니다. 요빈은 한 달 동안 체급과 체력을 단련하였으며 카프킥을 10,000번 이상이나 연습하였기에 이전보다 확실히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흥분한 빠꼬와는 다르게 영리한 운영을 보여주며 빠꼬에게 데미지를 중첩시켰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버핸드 훅을 집어넣으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요빈은 빠꼬를 쓰러뜨린 이후 주목받는 유튜버가 되었고 일진들을 참교육해달라는 제보를 끊임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성태훈을 참교육해달라는 제보를 받게 되었고 몰래 성태훈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성태훈에게 발각되어 결국 성태훈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빈은 성태훈에게 며칠의 시간을 벌었고 그 시간 동안 쌈닭의 강의를 찾아보며 태권도와 싸워 이기는 법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요빈은 태권도 선수의 장기인 발을 묶기 위하여 성태훈에게 미끄러운 화장실에서 싸우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태훈은 프로 선수까지 했던 인물이기에 이러한 디버프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빈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태훈을 쓰러뜨리기엔 무리였으며 기본적인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여 결국 패배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빈은 끝까지 승부에 집중하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베이스볼 초코를 집어넣는데 성공하면서 성태훈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빈은 성태훈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상이 주작이거나 조작이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요빈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빈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유튜버 배꼽도둑은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폭력적인 컨텐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구독자가 적은
싸움 독학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꼽 도둑이 결국 선을 넘어버려 요비는 분노하였고, 요비는 구독자들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배꼽 도둑을 참교육시킨 뒤 다시 한번 떡상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사마귀의 허세와 고릴라의 기세를 모방하여 기선 제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이미 성태훈 빠꼬와의 대결을 준비하며 일반인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의 강자로 성장하였기에 배꼽 도둑들에게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싸움 독학 유튜브가 떡상한 이후 요비는 XJ 컴퍼니의 표적이 되었고, XJ 컴퍼니의 백성준과 이현수는 합심하여 요빈의 유튜브와 컨텐츠를 가로채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법을 사용하여 싸움 독학 유튜브에 노딱을 붙여버리고 자신들은 싸움 덕후 채널을 파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요비는 이현수를 찾아가서 이현수와 싸우려 하였으나 이현수는 연기를 하였고 졸지에 요비는 폭행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비는 머지않아 이현수의 정체를 폭로하였고 순식간에 민심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체를 들킨 이현수는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였고 요비는 이현수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비는 쌈닭에게 킥복싱의 대응법을 배워왔고 에어로빅을 베이스로 한 운영으로 킥복싱에게 잘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요비는 이현수에게 간파당하였고 절체절명의 순간 성태훈이 나타나서 요빈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한 코인을 더 번 요빈은 다시 한번 이현수와 맞서게 되었고 이번에는 에어로빅 콤비네이션을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이현수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원펀치TV를 운영하는 한겨울은 여루미를 허위 저격하였고 여루미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여루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요비는 여루미를 도와주기 위하여 원펀치TV를 무너뜨린 뒤 진상규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던 한왕국은 황만기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고 황만기도 원펀치TV가 허위 저격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데 성공하며 요빈과 한왕국의 최종전이 선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한왕국이 복서였기에 태클에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한왕국에게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한왕국은 산전수전 다 겪은 복서였기에 태클을 매우 쉽게 간파하였으며 요빈의 공격도 모조리 피해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어찌저찌 한왕국의 틈으로 파고들어 한왕국의 발등을 찍어버렸으나 한왕국은 독종다운 도끼를 보이며 기동성을 잃지 않았고 시청자 모두가 한왕국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요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라운드 기술만을 신경쓰고 있는 한왕국에게 플라잉 안발을 적중시키며 결정타를 넣었고 결국 승리합니다. XJ 컴퍼니의 걸출한 강자들을 내리꺾은 요빈을 견제하기 위하여 XJ 컴퍼니 측에서는 주지수를 요빈과 대결시키려 하였고 두 캐릭터는 각자의 채널을 걸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전투에서 요빈은 주지수에게 주지수 기술을 당하며 큰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지수와 상대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되었고 요빈과 주지수는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주지수 기술에 걸리더라도 버텨내기 위하여 발레를 수련하여 유연성을 길러왔고 자신도 주지수 기술을 연마하여 카운터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상황에서 요빈은 작전대로 버텨내기는 하였으나 주지수 대결에서는 주지수에게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빈은 시합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주지수의 발가락을 물어버리면서 위기에서 탈출하였고 주지수에게 상위 포지션을 가져간 뒤 허벅지 누르기, 박치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주지수에게 치명타를 입히며 주지수에게도 승리하였습니다. 백성준은 요빈 컴퍼니에게 저격당한 이후로 재기 불능이 될 만큼 망가져버렸고 요빈 컴퍼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요빈 컴퍼니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찍새 황만기 지현우를 순식간에 초살해버렸고 요빈과 백성준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백성준이 유도를 베이스로 전투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온몸에 참기름을 발라서 몸을 미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백성준은 임기응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요빈의 이빨을 잡고 유도 기술을 구사하였고 순식간에 요빈을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로건 그레이시는 길거리 싸움 최강자와 프로 격투기 선수의 정점에 오른 자의 대결을 궁금해하였고 자신의 제자와 쌈닭의 제자가 붙으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였기에 김문성과 요빈을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성과 요빈은 친한 친구였으나 각자의 목표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어떠한 원한, 악의가 없었기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으며 전투가 흐지부지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성이 먼저 보미를 떠올리며 전력으로 임하기 시작하였고 김문성은 눈을 다쳤음에도 요빈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쌈닭의 금지 기술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전세를 뒤집는가 싶었으나 김문성과의 압도적인 레벨 차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결국 김문성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요비는 쌈닭에게 특훈을 받은 이후 이진호와의 최종 대결을 치르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 대결 상대로 다니엘 스미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스미스는 프로 격투기 출신의 강자로 성장한 요빈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전투 초반에 다니엘 스미스에게 압도당하며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빈은 몸풀기를 하고 있었을 뿐 제대로 전투에 임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전력으로 임하여 왼손을 스위칭하여 사용하여 다니엘 스미스의 타이밍을 뺏어버린 이후에는 다니엘 스미스에게 너무나도 쉽게 승리하였습니다. 요비는 다니엘 스미스를 격파한 이후 곧바로 이진호를 찾아갔고 주짓수를 죽이려 하는 이진호에게 선제 공격을 날리며 둘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이진호가 레슬링을 배운 인물임을 알았기에 태클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이진호에게 데미지를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진호가 스마트폰을 던져 요빈의 빈틈을 유도한 뒤 순식간에 레슬링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자 요빈은 닌자 초크를 사용하여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술의 완성도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요비는 이진호의 승모근을 물어버려서 이진호의 그래플링 기술을 봉쇄해버렸고 백성준에 빙의하여 살벌한 타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진호에게 상위 포지션을 가져간 뒤 짱돌로 이진호의 머리를 계속하여 가격하였고 요비는 이진호에게 승리를 거머쥐며 신국제파를 소탕하였습니다. 다만 이진호가 너무나도 쉽게 패배하였기에 의도적인 패배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어 추후 이진호와 요빈의 2차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요빈과 우지혁은 원래는 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동료가 되었으며 현재는 서로를 가장 의지하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지혁은 과거 요빈을 괴롭히던 인물 중 한 명이며 요빈의 집까지 찾아가 요빈을 부려먹던 악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지혁은 평소처럼 요빈을 괴롭히다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은 우지혁은 패드립을 하다가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 요빈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자동 업로드되고 대히트를 치면서 두 캐릭터는 좋지 않은 일로 유명인사가 되어버렸고 우지혁은 위기를 기회로 삼으며 요빈에게 싸움 독학 채널을 운영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큰 돈이 필요했던 요빈도 이를 수락하며 싸움 독학 채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지혁이 카메라맨과 감독, 요빈이 배우로 활약하며 싸움 독학 채널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큰 부를 얻음과 동시에 소중한 친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을이는 요빈 컴퍼니의 편집자이자 요빈을 짝사랑하는 캐릭터입니다. 가을이는 요빈이 빠꾸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요빈이 정식적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편집자를 구하자 곧바로 편집자로 지원하여 요빈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는 편집자로서도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싸움 독학 유튜브가 흥행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요빈 컴퍼니의 일원으로서 요빈 컴퍼니가 위기에 빠지면 왜소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가을이는 여자로서도 요빈에게 계속하여 대시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빈은 보미를 좋아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보미와 요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보미는 김문성, 요빈은 가을이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기에 가을이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성준은 요빈의 적이었으나 최후의 순간에 요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며 요빈의 정신적 지주가 된 인물입니다. 백성준은 전 XJ 컴퍼니의 수장으로 요빈의 유튜브가 성장하자 요빈을 품거나 부숴버리기 위하여 접근하였고 요빈은 자신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뒤 부숴버리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백성준은 요빈에게 한왕국, 이현수, 지현우 등 XJ 컴퍼니의 강자들을 파견하여 요빈을 부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빈은 백성준의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역으로 백성준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백성준은 자신의 목표였던 이진호와 주태산을 무너뜨릴 만한 인물이 요빈이라고 판단하였고 사망하기 직전 이진호의 비리가 담긴 USB를 요빈에게 넘겨주었고 요빈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무명에게 요빈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낭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빈은 백성준이 사망하자 비록 자신의 적이긴 하였으나 백성준의 의지를 이어받게 되었고 결국 이진호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성태호는 과거에는 유호빈의 적이었으나 유호빈에게 패배한 이후 유호빈의 동료가 된 인물입니다. 성태호와 유호빈의 첫 만남에서는 적으로 만났으며 결국 두 캐릭터는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호빈이 기적적으로 성태호를 꺾은 뒤 쓰러진 성태호에게 안마를 해주었고 그때부터 성태호는 유호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호빈도 무술을 배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성태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두 캐릭터는 뒤끝없는 모습을 보이며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태훈은 유호빈을 통하여 이도훈을 보았고 과거 이도훈이 사망한 것처럼 유호빈도 사망해버리면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유호빈을 적극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호빈을 위해서 강해지는 모습까지 보여준 캐릭터이기에 일부 독자들은 성태훈과 유호빈의 관계를 홍재열과 박형석의 관계랑 비교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호빈은 박태준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효자 중 한 명입니다. 유호빈은 싸움을 자주 하며 가끔은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에 인성이 완벽한 캐릭터라는 평을 듣지는 않으나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캐릭터입니다. 유호빈은 자존심을 버려가며 유튜브를 이어나간 가장 큰 이유도 어머니의 수술 자금을 마련하고 훗날 어머니를 호강시켜주기 위해서일 만큼 효자이며 유튜브로 성공하기 이전에도 어머니의 수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개의 알바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끝낸 이후에도 자신의 고통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이 싸움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알면 받을 충격을 더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호빈의 어머니도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깊기에 유호빈 내 모자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은 모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쌈닭은 유호빈의 스승입니다. 유호빈은 과거 일반인이나 다름없던 인물이었음에도 쌈닭의 영상을 보고 단기간에 성장하였으며 매 위기마다 쌈닭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타파하였기에 쌈닭은 유호빈의 스승을 넘어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쌈닭도 유호빈을 통하여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며 정의 실현을 이뤄내며 자신의 딸을 지켜냈기에 쌈닭의 입장에서도 유호빈은 단순한 제자를 넘어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호빈은 쌈닭의 전체를 알게 된 이후 쌈닭을 찾아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음에는 쌈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쌈닭은 언제까지 도망만 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유호빈을 정식적으로 자신의 수하로 받아주었고 유튜브 강의와는 수준이 다른 1대1 강의를 해주며 유호빈의 세계관 준 최강자 수준의 강자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호빈은 쌈닭의 가르침에 힘입어 이진호를 꺾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빠꼬는 유호빈의 불구 대천지 원수이자 유호빈이 꺾음으로써 성장하는 데 성공한 원동력이 된 인물입니다. 빠꼬는 과거부터 유호빈을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혔던 인물로 빠꼬는 방과 후에도 유호빈을 괴롭혔으며 폭행, 갈치 등을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유호빈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되는 불구 대천지 원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유호빈은 결국 빠꼬를 넘어서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쌈닭의 기술을 사용하여 쓰러뜨린 첫 상대가 빠꼬였기에 유호빈은 쌈닭을 신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빠꼬는 유호빈에 의하여 몰락한 이후 백성준과 손을 잡고 유호빈의 앞에 다시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유호빈에게 패배하며 이전보다 훨씬 처참하게 유호빈에게 털려버렸기에 유호빈의 성장을 나타내는 도구로도 활용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루미는 유호빈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여루미도 대부분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유호빈과 처음부터 친구였던 인물은 아니며 오히려 유호빈이 힘들 때는 빠꼬와 함께 유호빈을 괴롭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루미는 유호빈을 싫어해서 괴롭힌 것은 아니며 빠꼬가 당시 유튜버로서도 성공했으며 학교 내에서 입지도 유호빈보다 탄탄했기에 빠꼬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도 면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루미는 유호빈 컴퍼니에 합류한 이후에는 유호빈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으며 위기 상황마다 유호빈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민심을 회복하였고 유호빈도 여루미를 고마운 친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미는 유호빈이 짝사랑하는 인물입니다. 또한 보미도 유호빈을 짝사랑하고 있기에 서로의 마음만 확인된다면 곧바로 커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보미는 유호빈의 어른다운 모습을 보고 반하였으며 유호빈은 패스트푸드점에서 보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퇴사하는 날 유일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보미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그날 이후부터 연락을 주고받았고 유호빈은 조금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보미가 잘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며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썸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진호와의 전쟁이 끝난 뒤 평화가 찾아오면 사귀든 안 사귀든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문성은 유호빈이 한때 존경했던 친구이며 현재는 범위를 두고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다만 유호빈은 경쟁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김문성만 홀로 유호빈을 경쟁 상대라고 인식하고 있기에 엄밀히 말하면 공식적인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유호빈이 혼자 김문성을 경계하였기에 과거와 대조되는 상황이 재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호빈은 과거 약했던 시절에 학교의 제왕이었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김문성을 존경하였고 김문성이 유호빈에게 친구라고 말해주자 김문성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호빈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김문성을 크게 칭찬하기도 할 만큼 김문성을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문성도 유호빈의 방송만큼은 꼭 챙겨보는 모습을 보이기에 두 캐릭터는 서로 리스펙트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희연은 백성준이 사망한 이후 좌절하고 있는 유호빈에게 힘을 불어넣어준 인물입니다. 황희연은 과거 백성준과 검사와 범죄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결국 백성준의 매력에 빠져서 백성준과 사귀게 되었고 백성준과 함께 이진호를 추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준이 사망하자 백성준이 모든 것을 인정한 유호빈을 찾아갔고 유호빈이 이진호의 무서움을 깨닫고 좌절한 모습을 보고 유호빈의 뺨을 때리며 유호빈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신분과 자신의 아버지 황룡의 힘을 이용하여 유호빈에게 이진호에게 대적할 만한 권력을 줬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황희연은 스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안전구역을 벗어나 결국 이진호에게 살해당하며 유호빈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진호가 주태산의 권력을 이용한다면 유호빈은 황룡의 권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룡은 대한민국에서 주태산과 함께 권력이 가장 강한 인물이며 유일하게 주태산을 잡아넣을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유호빈이 단순히 무력으로 이진호를 압도한들 권력이 부족하여 이진호를 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황룡 입장에서도 백성준이 사망해버리자 이진호를 잡을 방법이 마땅히 없었기에 유호빈이라는 카드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캐릭터는 손을 잡고 주태산과 이진호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진호는 유호빈의 최종 보스입니다. 원래는 싸움 독학의 최종 보스가 백성준처럼 묘사되었으나 실질적인 최종 보스는 이진호가 되었고 이진호는 백성준, 황희연 등 자신에게 수틀리는 인물은 모조리 제거해버리는 잔혹성을 보여주며 유호빈 컴퍼니 입장에서는 단순히 싸움 가지고는 이진호에게 덤빌 엄두도 못 낼 만큼 이진호는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유호빈은 쌈덕에게 수련받아 전투력을 증진시켜 자신이 이진호를 잡아냈으며 유호빈 컴퍼니의 강자들의 도움을 받아 신국제파의 강자들을 정리하는 데 성공하였고 황룡의 도움으로 이진호의 뒷배 주태산도 잡아내며 결국 이진호를 몰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